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요즘에 뭐 8%, 뭐 7% 이런 게 5% 이런 네, 거. 네. 그건 보니까 제 상품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일부 이자 쪽으로 지급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협업하는 상품이죠. 카드를 신규를 내야 되죠. 네, 신규를 내야 되고 그리고 얼마 이상 써야 되고 이런 네.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최고 금리를 다 받기 위해서는 신규 거래 조건이에요. 그리고 특정 상품을 정해요. 이게 무슨 카드 이 세 가지의 카드 중에 네. 예, 하나를 발급을 받아서 뭐 1년에 얼마 이상 500이면 500 이상 뭐 월 네. 30 이상씩 써줘야 마지막에 이 금리를 다 드립니다라는 조건이 굉장히 많죠. 그 저축 최대 한도가 월 30만 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그러니까 많아요. 결국은 내가 받은 돈 다 쓰면 네, 카드사가 받는 이익 중에 일부를 리워드를 주는 건데 그렇죠. 그 리워드를 네. 마치 이자인 것처럼 해서 그렇죠, 그렇죠. 판매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품을 가입할 때는 내가 어차피 쓰는 돈이고 어차피 이 정도는 나 나간다 하면 하는 건 괜찮지만 네. 나 카드 금액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나 300만 원밖에 안 쓰는데 조건이 500이다. 그럼 200을 더 쓰고 몇만 원 더 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고 내 거래 네. 패턴이랑 맞으면 하면 좋고 아니면 굳이 할 필요는 없죠. 또 신용카드 연회비도 또 나오죠. 이러니까 또 카드를 있다 보면 네. 더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상품 안에 보면 그게 비율이 나와요. 이게 만약에 7%짜리면 은행에서는 한 1.5% 정도 줘요. 나머지는 카드사에서 채우는 거죠. 예를 들면 6.5%는 네. 네. 카드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거는 들어오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적금으로 은행에서 만약에 A은행에서 가입을 했다. 그럼 만기에는 1.5%치에 대한 이자만 붙여서 주고 나머지는 카드사에서 캐시백 형태나 포인트 형태로 쌓아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계정이 아예 달라서 이렇게 네. 송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다르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한테 지급이 될 때.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사회초년생이 처음 시작할 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연금 상품이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좀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소득공제를 다 채운다. 네. 먼저. 근데 100%다 채우면 좋은데 이게 네. 노후 대비가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음. 처음에 돈을 벌어서 나 좀 쓰고 싶고 좀 뭔가 이렇게 가지고 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를 가입해야 되고 매달 그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걸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연금저축이 월에 한 25만 원 정도 넣으면 1년에 네.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가입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이게 그냥 은행에 와서 이제 은행원이 상품을 추천해주고 가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니 뭔가 월급은 2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25만 원 빠져나가고 적금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자기 수중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되게 네. 그게 부담이 됐었나 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가입한 지 며칠 안 돼서 저 몰래 해지를 하고 갔더라고요. 네. 네, 그게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뭐 델립 이름으로 네, 추천을 받아서 가입을 하고 간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해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본인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냥 가입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네. 모르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좀 상품에 대한 이런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입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뭐 10만 원부터 넣어보세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많이 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좋은데 솔직히 소득공제도 모르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 상품을 가입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회사를 들어왔는데 내가 네. 30년, 40년 뒤에 노후를 걱정해야 돼라는 그런 좀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상담을 근데 해보면. 딱 30대 후반만 넘어가도 느낌이 확 다른데. 그렇죠. 왜냐면 내가 20대 중반, 중후반에 사회에 나와서 벌써 이게 10년 전, 10몇 년 전 이렇게 되는구나. 세월 진짜 빠르다. 이거를 딱 깨달으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판매를 하다 보면 이게 그게 아니에요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학교 다닐 때 수험생일 때 네. 선배들이 와서 정말 열심히 해. 네가 이 시기에 지금 공부를 하는 거에 따라서 학교 이름이 달라지고 너가 다닌 지역이 달라진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이상 안 와닿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나 진짜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돈도. 그럼 일단 소득공제가 네. 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메리트 있다. 네, 그렇죠. 이자율이 낮더라도. 이자율이 네, 그렇죠. 그리고 연금 저축이나 뭐
연금 저축 상품도 보험 상품도 있고 펀드 상품도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펀드로 좀 시작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연금 해요. 저축 펀드. 네네 그렇죠. 어. 소득공제도 받으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네. 연금은 내가 당장 내일 찾았을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회사 생활하면 사회초년 주식 장기 투자를 연습하기 제일 그렇죠. 좋은 예. 거예요. 그리고 연금 상품은 공격적으로 하질 않아요.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네. 하려고요. 상품 컨셉 자체가. 그럼 은행에 가서 연금 저축 펀드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가입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고 뭐 증권사에 가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도 그걸 이제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네.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증권사에 가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어플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네. 어플로도 가입을 하시면 돼요. 이게 수수료 부분이나 운용하는 부분이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골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가 좋은지 뭐가 좋은 건지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서 조금 헤매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은행을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해요. 사회초년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은행원이 아니니까 상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은행에 가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이걸 네.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아 이거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야 되고 상품을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어요. 라고 설명을 다 해주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바로바로 해소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필요한 상품이 뭔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저는 우선 상담을 받으실 것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모르고 그냥 뭐 아무거나 가입을 한다거나 뭔가 좀 찾아보면 아 머리 아파 이러고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 기준에 봤을 때 이게 모든 사람에게 통된 얘기는 아니지만 10%에서 잘 나오면 15%까지도 가고 근데 이거를 찾아 쓴 게 아니니까 떨어질 때도 있어요. 뭐 5%, 8% 떨어질 때도 있는데 또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 언젠가 또 오르겠지. 이거 연금 라는 저축 펀드는 생각이 매달 내가 넣는 거예요? 네, 매달 들어가는 거죠. 내가 내 돈 네, 내 돈으로. 넣고 네.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인 내 연금을 내가 가입하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개인 연금 저축. 개인 연금. 네, 개인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하. 노후 준비를 개인이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세금을 네. 빼줄게. 세금을 돌려줄게. 이거 얼마까지 돼요, 소득공제가? 소득공제 지금 현재 400만 원. 근데 한도가 500만 원 늘 때도 있고 나이에 따라서 네. 또 더 700만 원까지 늘려주고 이거는 그때 세법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항상 좀 확인을 해보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한도가 늘어났을 때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가입한 시점에 한도가 많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넣으셔도 돼요. 네. 세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조금씩 한도가 이렇게 가변적으로 바뀌어요. 1년 동안 한시적 연장 이런 식으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을 다 찾아서 다 넣으세요. 세금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네. 이런 상품들은 항상 꽉꽉 한도 다 채워서 다 넣으세요.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어떤 거요? 청약. 청약. 청약이 있으시죠? 청약 있죠, 저는. 네. 이게 청약이 참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일단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연금저축펀드 하나 네. 이거 25만 원 넣을 수 있으면 넣는다. 네. 못 넣으면은 될 수 있는 만큼 넣는다. 네, 첫 번째. 그렇죠. 이거 1번. 2번은 청약. 네. 청약 통장. 네. 어. 청약 통장. 네. 이것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청약은 그거 있어요? 공제? 공제 있어요. 근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만 돼요. 이건 무주택. 네. 그 240만 원에 40%, 그러니까 96만 원을 한도로 해줘요. 근데 이건 이게 무조건 조건이 들어야겠다. 무주택 세대주예요. 96만 원. 네. 내가 무주택이면 이거 무조건 해야겠네요. 그렇죠. 96만 원 한도로 해주니까. 네. 세대 주여야 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럼 240만 원이면은 20만 원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매월 20만 원씩 넣으면. 20만 원 그냥 넣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어차피 일반 적금보다 이율이 높아요. 청약은. 이율은 이율이라고 네, 해도 이율도 적금보다 이율도 높고 어차피 넣으면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네.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 깰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깼다 다시 가입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청약을 할 생각이 없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적금보다 이율이 더 높으니까 이거 넣고 이자만 받으셔도 됩니다라고 하고 가입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소득공제 되니까. 네, 그렇죠. 소득공제도 되니까. 대박. 네. 그러면 이거랑 이거 하면 64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되네요. 네. 그죠? 400? 400, 240. 이제 거기서 96만 원. 400 더하기 아. 96만 원. 이게 240만 원에 40%거든요. 그래서 96만 원. 총 납입액의 40%까지 네, 그렇죠. 소득공제. 네, 네, 네. 그럼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거고 맥스. 네, 네. 그럼 96만 원의 내세율 구간에 따라서 또 세제 혜택이 있는 거고. 네. 그럼 이거 연금저축펀드랑 청약. 청약통장 네, 이 두 네. 개는 일단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내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이거는 그렇죠. 급전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대출 돼요. 어떤 청약은 100% 거의 안 돼. 100%는 안 돼요. 얼마 돼요? 90에서 95%.
아, 거의 100%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100%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 다 안 돼요라고 말씀. 그래도 95% 대출되면 네, 거의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마다 이것도 다르더라고요.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율도 괜찮고 소득공제도 되고, 예. 급할 그리고 때는 급할 때 대출 쓰면 돈도 되고. 예, 찾아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청약이 뭐 요즘 뭐 집 청약에서 어떻게 사요라고 하는데 네. 못 먹어도 고인 것 같아요. 청약 그거는 통장은. 걸리면 플러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 예, 알파.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단 가지고 있는 게 낫고 맞아, 맞아.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게 청약을 이렇게 젊은 사회 초년생분들은 이렇게 가입했다 깼다 가입했다 깼다 굉장히 잘하세요. 이게 네. 돈이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써도 되는데 그냥 네.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가점제의 경우에는 청약 네. 통장을 몇 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또 달라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자꾸 깼다가 가입했다가를 반복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나때 필요하면 대출을 썼다가 또 돈이 생기면 다시 갚고 네. 그래서 그냥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청약이 가점제만 있는 게 아니라 추첨제도 있어요. 네. 제비뽑기처럼 네. 청약 통장 있으면은 신청 조건이 되면 그냥 넣어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은행 있을 때 예전에 그렇게 가입을 해서 이렇게 배우자분이랑 본인 거로 추첨제를 넣으셨는데 두 분 다 된 거예요. 저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줘야 되냐고 그러신 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냥 네. 그 통장 요건만 맞추셨는데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아. 그냥 뭐 이걸로 꼭 집을 사야겠다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혜택도 있으니까.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이율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렇죠. 세금을 그것만으로도. 돌려받는 것만으로도 네. 적금 이자보다 훨씬 높으니까 아. 괜찮죠. 그걸 계산을 안 특히 해보셔서. 와, 이거 무조건 그런 분들 가입해야겠다. 1인 가구. 비혼.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하셔야죠. 분들은 뺄 게 없어요. 네, 맞아요. 연말정산하면 진짜 연말 손해예요. 정산하면 뺄 게 없기 때문에 이거 개인연금 저축이랑 이거 그다음에 혼자 살면은 돈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혼자일 때는. 그러니까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 맞아. 1인 가구가 진짜 소득공제 이게 연말정산 정말 취약해요. 뺄 게 없어요. 나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안 쓰고 이러면은 자꾸 세금만 더 나가니까 이런 거를 더 알뜰히 찾아서 가입을 네. 하셔야 돼요. 소득공제랑 소득공제가 네, 아니라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랑 네. 청약통장이 두 개 네. 필수다. 네, 저는 어. 꼭 가입을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노후 만약에 대비- 저라면 이거 맥스까지 물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각자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중간 해지하면은 네. 득이 안 되니까. 그다음 또 있을까요? 추천 상품. 추천 상품? 추천해도 욕 먹지 않는 상품. 추천해도 욕먹지 않을 상품이라 네. 뭐가 있을까요? 은행 상품 중에. 은행 상품? 모르겠어요. 전 모르죠. 저 은행원 아닌데. 저는 뭐가 은행 상품 있을까요? 가입을 해놓은 게 없어요. 네. 아, 그리고 통장 최근에 이건 ISA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사하라 뭐 이런 거 옛날에 광고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2015년 막 이때. 예, 이게 최근에 좀 바뀌어가지고 아무래도 은행 상품이 이율적으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 부분이나 비과세 부분으로 네.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세금 무대나 이런 비과세 부분도 예전에는 성인이면 2천만 원을 준 한도가 있었는데 그게 네. 어느 순간 없어졌거든요. 어느 순간. 아. 네, 2천만 원까지는 15.4% 과세를 하던 걸 9.5%로 주던 한도가 있었는데 네. 이제 워낙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비과세 상품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세금을 네. 다 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소득공제 받는 거 아니면 솔직히 비과세 상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ISA가 이제 네. 근로자들만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업 소득이 있거나.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상품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이제 그냥 성인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비과세 이게 뭐예요? ISA가 정확하게 뭐예요? 이게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펀드나 이게 주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좌를 다 가입을 해가지고 상품을 그냥 계좌를 개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계좌 개수 늘리는 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복잡하다고. 근데 ISA는 그냥 이 계좌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서 그냥 비중을 조정해 가면서 상품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적금도 할 수가 있고 네. 네, 펀드 상품도 할 수 있고 이제 내년부터 주식도 되거든요. 국내 상장 주식. 아.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입 기간은 3년이에요. 네. 네, 3년 안에 상품 비중을 조정을 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만기에는 이제 손익통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손실이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거랑 플러스 난 거를 합쳐서 네. 이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는 상품이에요. 내가 이익이 200까지 나면은 네, 네, 네. 200만 원은 과세를 안 한다. 근데 손실이 난 것도 더해줘요. 손실이란 걸 더 네. 해준다는 무슨 얘기? 이게 만약에 뭐 500을
만약에 이렇게 주식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이자로 이거 ISA 계좌에서 뭐 배당을 500만 원 받고 네. 그쵸? 매 시세 차익으로 300만 원 까먹었어. 그러면 상계해서 네. 200이 남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비과세다. 해주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500에 대한 걸 세금 내고. 내고 이제 손실 난 것도 속상한데 네. 500만 원 됐는데 이제는 손실 난 거는 빼주니까. 네. 손실 난 거는 빼주니까. 아 좋다. 네. 부동산은 원래 그게 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은 같은 해에 손실 난 거랑 이익 난 거 같이 팔면 그거 상계해가지고 양도세 네.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네.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네. 손실 난 것도 속상한데 이자 더 내고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에 대한 미과세 200만 원은 비과세가 되니까 네. 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냈었어야 되는데 이제 손실 난 거 300만 원이 이제 줄어드니까 200만 원에 대한 거는 그냥 비과세 받고 나머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이게 괜찮아요. 상품 3년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예전에 네. 5년이었는데 기간도 줄어들고 재가입도 되고 또 연장도 되고 다 되는데 이제 소득 금융 종합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3년 뒤에 이게 폭탄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게 이익이 잘 나면 이게 네. 이자가 금액이 많으면 200만 원 비과세 나는 거 외에도 네. 이게 종합 소득세랑 이게 합산이 되면은 이게 확 세금이 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서 난 이익을 종합소득세로? 네네네.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그거는 종소득세. 아니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 이 상품 외에 예.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 합산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상품을 가입하실 때 이게 해마다 돌아와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돌아오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주식을 투자해서 이 계좌에서 만약 50% 수익이 났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제가 6천만 해마다 2천만 원씩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 계좌 네. 한도가. 네. 그래서 만약 6천만 원에 대해서 6천만 원을 넣었는데 3천만 원 수익이 났으면 9천만 원이 됐잖아요. 네. 그럼 3천만 원 이익이 잡히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됐을 때 폭탄이 될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기존에 이 ISA 계좌에서 소득 말고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종합소득세 내는 네, 분들은. 네, 네. 그래서 그 소득이랑 이 소득이랑 합쳐져서 이게 세율 구간이 확 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게 조금 고민이신 분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반 사회초년생분들이나 다른 걸 하는 네.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비과세 상품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간이 1년마다 해지를 하고 갱신을 하는 게 아니라 3년짜리 약간 장기 어떻게 보면 길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네. 3년도. 그래서 이게 만기에 이게 돌아오는 이자 금액 수익 나는 금액이랑 본인의 그런 소득 부분이랑 잘 계산을 하셔서 네. 하셔야 돼요. 이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2천만 원 한도다. 네. 해마다 2천만 원도. 그리고 바뀐 게 이게 2월이 돼요, 한도가. 예전에는 2천만 원 1년 안에 안 넣으면 다음에는 이게 사라지고 또 2천만 원이 생겼는데 네. 만약에 올해 가입을 하고 내년에 올해 가입을 했는데 안 넣고 내년에 이제 좀 넣어야지 이러면은 4천만 원 넣을 수가 있어요. 2천만 한도가 다시 2월이 돼요. 근데 이게 200까지 된다면서요? 그렇죠. 여기 넣어두면 배당 소득세 비과세가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만 원까지는. 네, 비과세 15.4%안 낸다는 거. 네. 어. 그리고 그 상품 안에서 또 비과세 해주는 그 한도에 맞춰가지고 네. 딱 분배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200만 원 한도 너무 작다. 그렇죠. 원래는 더 높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게 바꾸면서 한도도 약간 조정을 해서 200만 원을 맞춘 것 같아요. 원래 한도가 얼마였죠? 원래 한도가 300이었나 400이었나 그랬는데 어. 300이나 400이나 하면 안 되는데. 네. 네. 하여튼 200만 원 한도면은 네. 한 4천만 원 정도까지는 네. 넣어놓으면은 이자 없이 그냥 배당 전액 내가 다 받을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꼭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 어. 그리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네.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돌아오는 걸 하면 더 좋으니까 소득공제 상품, 세액공제 상품 그리고 비과세 상품을 좀 꼭꼭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다. 대신 네. 많이 하지 않고 본인이 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재밌는 게 은행에 대한 상품을 추천을 요청드렸는데 예금 상품은 청약밖에 없어요. 네. 이것도 심지어 이것도 은행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권이니까.
하여튼 이거 세 가지는 사실 어딜 가도 다 가입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특수한 은행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청약은 그러니까 가입을 할 수 있는 은행이면 다 할 수 있고 네. 어디에 가도 다 상담이 가능한 거니까 은행이라면 네. 편하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요즘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아. 온라인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다 할 수 있고. 네, 요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도 ISA 다 할 수 있고. 아, 은행에는 근데 증권사에서는 청약을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증권사 그러니까요. 청약은 안 돼요. 네, 여기저기 다니기 귀찮다면 은행에서 한 방에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초년생 네. 1인 가구를 위한 1인 가구라면 진짜 이거 챙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구에 더 필요한. 더 필요한. 네, 진짜 네. 꼭꼭 추천드려요, 정말. 알겠습니다. 1인 가구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상품 3가지 추천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펀드, 두 번째는 청약통장, 세 번째는 ISA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